동기동기 비동기 처리 발표를 맡은 19학번 이준재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동기동기 비동기 처리 이야기하기 앞서 일단 이 관련된 여러 가지 기본 운영체제 지식이 필요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2학년 정도에 배우는 운영체제 간단한 내용들이긴 한데, 일단 혹시 한번 다시 점검하고차 조금 프로세스와 그 스레드 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프로세스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인스턴스로 하나 이상의 스레드를 통해 실행된다 라는 이렇게 정의를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계속 보셨다시피 일단 프로세스에는 그리고 프로세스가 실행할 코드, 그리고 사용할 데이터, 그리고 뭐 스택 메모리랑 힙 메모리, 이러한 각각의 메모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을 쭉 나열해서 사용하게 되고, 이렇게 이 상황에서 한 프로세스를 실행하다가 다른 프로세스로 넘어가고, 또 이거를 넘어갈 때마다 각각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던 코드, 데이터, 스택, 힙과 같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매번 전환되고 계속 바뀌고 로딩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하는데, 해당 데이터들이 워낙 많고 꽤 다양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컨텍스트 스위치는 꽤나 비용이 높은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만들 때 실행 단위는 일단 프로세스고, 그거에 옮기는 컨텍스트 스위치는 비용이 높다라는 이 개념을 잡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스레드는 메모리를 공유하며 작동되는 실행 흐름의 단위, 그리고 동기화 문제가 발생 가능한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다시피 프로세스는 코드, 데이터, 스택, 힙으로 한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이 이렇게 구성되는데요. 여기서 한 스레드가 구성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구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가지 실행 흐름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실행 흐름이 존재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스레드를 갖고 있는 상태를 멀티스레드라고 하고, 지금 오늘 할 이 멀티스레드에 관련된 내용이 오늘의 내용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스레드를 여러 개를 실행할 건데, 여기서 방법이 두 가지가 나뉩니다. 하나는 블로킹 방식이고 하나는 논 블로킹 방식인데, 두 가지 방식의 차이를 보시다면은 일단 왼쪽은 블로킹, 오른쪽은 논 블로킹 작업입니다. 왼쪽 같은 작업 같은 경우는 작업 1과 작업 2, 작업 3, 이게 한 번도 겹치지 않고 별도로 구성되게 됩니다. 즉, 한 스레드가 실행되는 도중에는 다른 스레드가 실행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에 비해 논 블로킹 된 스레드를 보신다면은 작업 1, 작업 2, 작업 3이 서로 동시에 실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아까 보셨다시피 여러 가지 스레드가 존재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이 존재할 때, 이렇게 논 블로킹 된 상태가 있다면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 동시성이라고 부르는 개념인데, 앞으로 나온 동기랑 비동기 그리고 동시성은 각각의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혼란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보시다시피 블로킹과 논 블로킹은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이전 작업이 끝나기를 기다리는지로 구분합니다. 블로킹의 경우 작업 1이 끝나야 작업 2가 시작되고, 작업 2가 끝나야 작업 3이 시작됩니다. 그에 비해 논 블로킹은 작업 1이 시작만 했으면은 끝나는 걸 확인 안 하고 그냥 바로 넘어가죠. 여기에 동기와 비동기가 나옵니다. 이 동기와 비동기는 앞서 말했던 거는 그 앞에 작업이 끝났는지 확인하는 거라면은, 이 동기와 비동기는 조금 다른데요. 동기와 비동기는 앞선 작업의 결과를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셔도 되고, 좀 아리까리합니다. 그러니까 동기 작업은 앞에 있는 결과물을 받아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비동기 작업은 받지 않고 나중에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비동기로 프로그래밍 해야지만 동시성을 만족하게 되는, 그런 말로 보면 좀 어색한 상황이 되는데 이게 맞습니다. 일단 그래서 정의로 보시면은 일단 요청과 결과와 동시에 이루어지에 대한 구분인데요. 이게 뭐와 요청과 뭐의 결과냐면은, 일단 작업일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작업일에 대한 결과를 받고 그 다음 작업이 이어가는지로 흐름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비동기 같은 경우는 작업일이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그 결과를 바로 받지 않고 딴짓을 하러 갑니다. 즉,
요청하는 타이밍에 결과물을 받으려고 기다리지 않고 요청하고 딴짓을 하러 갔다 오고 그 나중에 결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동기적으로 실행한 코드는 요청과 결과가 비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거를 실제로 구현하는 일단 콜백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보여드릴 텐데요. 앞서서 말했듯이 그러니까 동기와 비동기 그리고 한다면은 만약에 비동기로 만약 구현하게 된다면 그 앞에 있는 결과를 받아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대신 어떻게 하느냐? 결과를 받아오는 대신 그 결과물에 대한 함수를 일단 넘겨주고 결과가 나오는 순간 그 함수를 실행하다고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함수를 넘겨주고 그 다른 코드의 인수로서 넘겨주는 실행 가능한 코드를 콜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 코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jQuery라고 웹 쪽에서 쓰는 방식이고요. 저 달러 표시는 그래서 그냥 웹에서 어떤 데이터를 요청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get 요청을 하고 뒤에 도메인 주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 하나를 파라미터로 던져주게 되죠. 이 함수가 바로 콜백입니다. 여기서 파라미터로 레스폰스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즉, 이 콜백을 등록함으로써 만약에 이 데이터를 요청한 결과가 나타난 순간 이 등록한 함수가 실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앞서서 말했듯이 비동기적으로 프로그램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것처럼 URL로 결과를 요청하고 그거를 데이터를 변환을 한 다음에 그 사용자의 인증을 받고 그리고 출력을 해서 텍스트를 출력을 하게 된다면은 엄청나게 길어지는 코드가 길어지고 가독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뭐 여기서 이걸 만들고 나서 나중에 팔스 코드에서 만약에 아닌 경우를 또 만들게 된다면 아니면 여기서 또 예외 처리를 하게 된다면 이 코드는 점점 복잡하고 확인하기 힘든 코드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콜백 지옥, 그리고 뭐 일단 제가 대충 콜백 헬이라고 해놨는데 한국말에 다들 지옥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상황이 됩니다. 매우 가독성이 안 좋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콜백으로 이루어진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구조를 만들고 싶어 했죠. 그래서 이것을 좀 발전하는 과정이 프로미스입니다. 프로미스는 약속이란 영어 뜻처럼 일종의 약속을 거는 건데요. 일단 아까처럼 코드 다른 거 있네. 뒤에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프로미스 객체를 생성하게 된다면은 이 객체는 무엇을 할지 먼저 약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면은 프로미스 객체는 resolve랑 reject를 함수를 가지는데요. 리젝트를 함수를 가지고 그리고 성공하는 경우에는 resolve 함수를 호출 그리고 실패하는 경우에는 reject 함수를 호출하는 객체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잘 프로미스를 만들게 된다면은 나중에 사용할 때는 get 데이터 함수에서 then을 하고 그 then에 대한 그 성공 콜백을 넣어주고 그리고 캐치에 대한 실패 콜백을 넣어주게 된다면은 조금 더 가독성 있고 깔끔하게 비동기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아까 콜백과 마찬가지로 쌓이다 보면은 좀 더 가독성이 낮아지는 상황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온 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async await입니다. async await의 기본적인 개념은 일반적으로 코딩하는 과정이랑 똑같이 코딩을 하는 거로 목표로 합니다. 보시다시피 함수명의 앞에 async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await가 붙은 함수들이 있습니다. 이 await가 붙은 함수들은 promise 객체가 리턴되는 함수들만 await로 붙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async 함수 내부에서는 모두 다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await 붙은 함수를 만나는 순간 그 순간 다른 백그라운드에서 그 promise 객체에 대한 실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래 코드는 그 promise 객체로 된 컴파일 돼서 약간 그 가상의 콜백들을 만들고 가상의 콜백 그 중적 구조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동기로 요청할 부분만 await를 단다고 생각만 하시고 저게 promise 객체를 리턴한다 라는 개념만 잘 잡고 있으시면은 그냥 깔끔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코드가 점점 내려갈 때는 이미 그 이전의 결과가 나온 상태가 보장되고 그게 만약에 그리고 만약 예외 처리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서 트라이 캐치만 쓰는 것으로 예외 처리를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코드 조금 더 좀 잘 보여드리려고 일단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저 프로미스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프로미스를 넣고 돌리면은 전반적으로 그냥 어싱크 붙은 데서 그냥 어웨이트 기다리고 어웨이트 기다리고 어웨이트 기다리고, 그리고 내부에서는 그냥 아까는 콜백을 이용해서 그걸 함수 등록해야 됐지만 그냥 저 리스폰스 유저 그리고 git 리스폰스 git 유저 같은 변수를 그냥 바로 접근해도 기존 그 비동기로 인해왔던 그 변수가 대입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존재하지 않고요. 그냥 깔끔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루틴으로 넘어갈 건데요. 보통 어싱크 어웨이트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로 익숙해져 있고요. 코루틴 같은 경우는 뭐 코틀린, 파이썬에서 이렇게 쓰는 용어라고 익숙해져 있는데, 사실은 이 코루틴이라는 단어가 정의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실행을 일시 중단하고 재개할 수 있도록 하여 비선점의 멀티태스킹을 위한 서브리튼을 일반화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구성 요소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이전까지 보셨던 어싱크 어웨이트도 이 코루틴의 일종으로 보셔도 어느 정도는 괜찮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데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아까 지금까지 보셨던 그 일련의 과정들이 또 파이썬에도 있고 또 코틀린에도 있고 또 요즘 마이너하지만 꽤 인기가 있는 고 같은 언어에서도 깨또 이런 코루틴 기반으로 비동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루틴에 대한 설명으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코루틴 같은 경우에는 콜러에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코루틴에서 실행이 되는데 여기서 그 일시 중단이 되고 그리고 실행하다가 다 끝나면은 원래 함수로 돌아가게 됩니다. 즉 함수 두 개가 실행되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버리는 시간을 좀 줄이고, 즉 아까 보셨던 어싱크 어웨이트 구조랑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용법 같은 경우에도 파이썬에서 코루틴은 키워드를 어싱크 어웨이트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코틀린에서는 뭐 서스펜드 같은 용어를 사용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보셨던 어싱크 어웨이트 방법으로 동시성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언어들에서도 똑같이 사용 가능하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일단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프로미스 잠시만요. 네, 프로미스도 결국에는 그 콜백에 조금 더 가독성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멀티스레드라는 개념이 조금 이게 저도 이게 좀 자료조사 좀 힘들었는데, 일단 가장 많이 쓰는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인 노드.js인가 지금 아무튼 노드.js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노드.js가 일단 싱글 스레드로 유명한 거 다들 아시죠? 그게 실제로는 그 노드.js가 관리하는 스레드는 여러 개를 사용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개발자가 그 구현하는 관리하는 스레드가 한 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멀티스레드라고 물으신 게 제 그 관리자가 사용하는 게 멀티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저희 어싱크 어웨이트 이 구조에서는 관리 스레드는 메인 스레드 하나만 이용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은 싱글 스레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스레드를 이용해서 실행하기 때문에 속도 문제를 상승하는 그런 멀티스레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싱글 스레드는 개념이 그 개발자 관점으로 정리하자면 싱글 스레드 관점이 개발자 중심으로 보신다면은 일단 싱글 스레드가 맞고요. 그리고 CPU 입장에서 보신다면은 실제로는 뭐 런타임에서 관리하는 스레드 여러 개이기 때문에 멀티 스레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게 싱글 스레드랑 멀티 스레드 둘 다 멀티 스레드나 뭐 싱글 프로세스나 멀티 프로세스 개발을 할 때 장단점을 계속 나오는데, 이게 멀티 스레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관리의 어려움을 계속 뽑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비동기 처리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메인 스레드 하나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개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게 장점으로 많이 뽑고 있습니다. 속도적인 측면은 제가 여기 PPT에는 안 나왔는데, 만약에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일단 좀 참고 블로그를 좀 올려드리면 좀 보기 좋을 텐데, 일단 말씀으로 먼저 드리자면은 이게 언어마다 구현의 차이가 조금씩 있고요. 그리고 라이브러리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우선 노드가 좀 느립니다. 개발 구현상 조금 느리고, 코루틴 고가 제일 좀 빠르고요. 코루틴 쪽을 사용하는.
그래서 이거는 구성은 일단 비슷한데 약간 세부 구현이나 약간 언어적 특성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코틀린은 그 중간쯤에 위치하는 편이고요. 네, 이것으로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